팔지 말아야 될 거 굉장히 많죠.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판매 중 피해 방지하는 거예요. 뭐냐면 상품을 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 특허 위반이겠죠. 근데 특허를 위반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상표 위반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뭐 경찰서 다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상표법 위반이에요. 아디다스 있죠. 이 세 줄 무늬, 이렇게 쭉 세 줄 무늬. 근데 우리 이 삼선 슬리퍼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이 삼선 슬리퍼가 원래 아디다스의 삼선 슬리퍼였는데, 이 짝퉁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짝퉁이 아디다스보다 더 많이 팔려서 우리가 실내화의 표준이 바로 삼선 슬리퍼가 돼버렸죠. 실제 근데 이 삼선 슬리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선이 하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문양이 약간씩 달라요. 이게 바로 이 상표를 피해 가려고 하는 조치예요. 아디다스에서 아주 강력히 보는 게 있어요. 운동화에 삼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이 옆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팔던 상품 중에 문제가 됐는데, 저도 몰랐는데 신발 바닥에 삼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누가 알아요? 신발 바닥에 삼선이 들어가 있을지. 근데 바로 아디다스 쪽 그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 팔지 말라고. 바로 내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상표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데 상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썼던 것들이 어떤 그 상품군의 대표 단어가 되는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매직블록, 대표적인 게 락앤락, 아니면 뭐 제록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상품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상표인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만들다 보면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영상 끝날 때쯤에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위반입니다. 초보 판매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만든 상세 설명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상세 설명을 그냥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살짝만 바꿔서 쓰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또 애매한 케이스가 있는데, 요즘 PPL 많이 하잖아요. PPL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 화면을 캡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PPL의 허용 범위, 즉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내가 홍보를 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건지를 꼭 제조사 쪽에 확인을 한 이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령 방송 화면을, PPL 나오는 방송 화면을 캡처했는데 여기에 연예인 얼굴이 같이 나왔는데, 이 연예인 얼굴까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PPL을 넣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을 확인을 꼭 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조사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뭐나 이런 데 나왔는데, 그럼 대대적으로 그 방송 화면 영상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작권은 어디에 있냐면 그 방송사에 있거든요. 제작한 곳에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조사 쪽 아니면 출연하신 분이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각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허위 과대 과장 광고예요. 대표적인 게 세계 최초, 국내 유일, 뭐 100%, 어디 추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니면 최저가, 이런 것들은 실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허위 과대 과장 광고에 해당돼요. 조금 애매한 것들, 여러분들이 할 때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협회 추천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느 교수 추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허위 가대가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어요.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의 추천 또는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학연구소라든지 사설연구소라든지 사설협회 이런 데서 무언가 이 상품의 특징 아니면 이 상품의 효과 효능을 입증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이게 국가공인 기관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유기농이다, 친환경이다, 무농약이다, 뭐 해썹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유기농, 무농약, 뭐 친환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정부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요건 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내역을 표기해서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친환경이다 이거 아주 뭐 관용어처럼 사용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국내에 갖고 와서 판매를 해요. 그럼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돼요. 외국에서 받은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소싱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체크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요거 괜찮네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탁도매 상품들을 팔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품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위반한 상품들이 곳곳에 숨어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조금만 아신다면 어느 정도 회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소싱할 때 굉장히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꼭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상품을 판매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수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피해를 끼친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이런 그 사냥꾼들이 있어요. 합의금 목적으로 막 내용 증명 날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조금 피곤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던 상품들을 정리해 놓은 게 620개 정도 되네요. 많네요.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름개선이라고 하는 단어 있네요. 이 주름개선은 반드시 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에만 쓸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감기 예방 뭐 이런 단어 있는데 감기가 병명이에요. 병 이름 이런 것들은 쓸 수 없어요. 의약품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아요. 병명, 당뇨, 뭐 간염.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화장품이나 식품류에 이런 병을 고친다 아니면 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건 사용하시면 안 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약 이름 있어요. 뭐 쌍화탕이라든지 뭐 경옥고라든지 이런 것들 단어들도 의약품이 아닌 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케이스 있네요. 버물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 벌레물인데 바르는 거 있잖아요. 모 유통사에서 여기는 다른 회사 상품인데 이 주제어에 버물리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다 보니까 버물리로 검색해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물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애플사에서
본인들의 상표나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호 필름을 파는데 이게 아이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 3 보호 필름 이렇게 상품명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폰 3 보호 필름이라고 하면 아이폰이라고 하는 상표를 위반한 게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이폰에서도 사용 가능한 보호 필름, 좀 줄여서 얘기하면 아이폰 호환 보호 필름,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정하셔야 돼요. 아이패드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충전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자체가 라이트닝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트닝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요. 즉 애플사에서 만든 정품 케이블 이외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 바로 아이폰 호환 케이블, 아니면 뭐 8핀 케이블인가 그럴 거예요. 아이폰 호환 케이블 아니면 8핀 케이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쪽에 상품 공급을 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전문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아이패드, 거치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파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필터링을 하고는 있으나 놓치는 경우들도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옆에다가 한번 화면을 올려 보여드릴게요. 뭐 디자인권 침해, 뭐 상표 위반, 등록된 상표입니다. 줄줄줄 나오죠. 도수 있는 안경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표 몇 번에 되어 있습니다. 줄줄줄 나와요. 뭐 이건 부정 경쟁 행위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워드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특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구축하고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정하고 할 때 주의를 하시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어떤 지역적인 제한도 있고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단속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단속에 안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판매를 하겠다고 마켓에 등록하는 순간 우리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위반됐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하셨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온라인으로 팔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온라인에 등록하면 바로 뭐 식약처 단속에 걸리고 뭐 어디 뭐 내용 증명 날라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온라인 이거 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온라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고요.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요소만 잘 제거하시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팔로는 늘어나고 잘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조금 뭐 장황하고 내용도 많은데 몇 번이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정하고 상세 설명을 만들고 핵심 주제어를 뽑을 때도 잘 뽑으시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팔면서 문제되는 일, 나쁘고 안 좋은 일을 당하시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애써서 잘 키워놓은 상품을 판매 중지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고 어렵고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돈 버는 이야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격려가 되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